집주인이 준 커피입니다. 자, 어떤 커피를 줬던 겁니까? 요즘 그 설거지나 빨래 같은 그 집안일 도와주는 가사 도우미 앱이 상당히 네. 잘 돼 있거든요. 근데 이게 범죄에 지금 이용이 된 상황입니다. 인천에서 일어난 일인데요. 한 남성이 가사 도우미를 집으로 부릅니다. 뭐 좀 집안일을 도와달라는 거였는데 그러고 커피 한 잔 드시고 하세요라고 하면서 수면 성분이 들어있는 졸피뎀을 넣었습니다. 여성이 정신을 잃자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네,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이 똑같은 앱을 통해서 부른 가사 도우미가 무려 50명에 달합니다. 아이고야, 세상에. 그러니까 가사 도우미를 앱으로 이렇게 호출 콕 집어서 이제 집으로 호출을 해서 부른 뒤에 아이 커피 한 잔 하십시오 하는데 그 커피 안에 수면제를 탔다. 야, 이거 승현님 너무 악질적이에요, 이거. 보통 가정 내에서 범죄가 이루어지면 아무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. 저희들이 스토커가 피해자와 맞닥뜨리는 대부분의 장소가 그 피해자의 어떤 집 안이라고 보는데 왜 피해자의 집 안까지 스토커가 따라가서 피해자에게 그런 어떤 흉악한 일을 하는가 하면 그 장소 안에는 누구도 도와줄 수 없거든요. 지금도 이 가사 도우미는 그 집에 가서 일하려는 순수한 목적 그리고 자기가 이 직업을 선택해서 자기 가족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온 분들인데 50여 명에 대해서 불러서 지금 몇몇의 어떤 피해자가 생겼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졸피뎀이라는 수면제를 넣어서 이 피해자에게 강제 추행을 했다는 거는 이거는 그냥 중간간이 아니라 그 졸피뎀을 먹이는 것 자체, 수면제를 먹이는 것 자체가 폭행이에요. 그래서 이거는 명백하게 그냥 성폭행으로 처리를 하셔야지 이게 중간간 뭐 강제추행 이렇게 처리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. 가더라도 그 집안에서 누군지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어떤 음식을 줬을 때 참 이렇게까지 신뢰관계가 깨어져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꼭 음식 안 드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. 그러니까 말이죠. 그러니까 뭐 뭘 이렇게 선의로 권하는데 뭐 하나 드시라고 그걸 됐습니다 하고 손사래를 치는 것도 참 우리 정서상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? 자, 교수님 그런데 말이죠. 이게 말이죠. 그냥 가사 도우미 불러 옛날 표현으로 파출부를 부른다 뭐 이런 거잖아요. 아니 근데 세상에 생판 모르는 누군가의 집에 그냥 이렇게 호출을 받고 가서 일을 해준다? 거기 누가 있을 줄 알고요. 이거 생각해보면 이거 되게 무서운 일입니다, 이거. 그냥 오라 그러면은 가기가 어려운데 이것은 이제 가사 도우미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그것을 통해서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이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그쪽을 아무래도 이제 그런 기회가 많아서 돈을 벌 수 있는 또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많은 것이 좋으니까 이 범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본다면 이 장점은 뭐냐면 독립된 공간에 피해자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 발로 걸어오는 거예요. 예.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뭔가를 갖다가 권했을 때 주인 먼저 한번 먹어보세요라든지 아니면 근처에 있는 뭐 강아지에게 먹여본다든가 이렇게 못 하잖아요. 못 하죠. 그러니까 그대로 먹는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런 방법으로 어떤 그 강제추행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피해자가 본인이 강제추행을 당했나 안 당했나를 인지를 못할 가능성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것을 문제 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나온 것이 피해자가 한 50명 정도 된다라고 하는 걸 보면 적어도 이제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속 가능한 그런 범죄가 아니겠는가라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우리말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? 꼬르기가 길면 밟힌다. 예. 예,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쪽에서 문제를 제기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범인으로 특정이 된다면 가해자의 집이라든가 가해자가 확실하게 특정된다라고 하는 것은 범죄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결정적인 단점이 될 수가 있는 그런 범죄 같습니다. 예. 자, 그래서 이 범행이 어떻게 발각이 된 겁니까? 피해 여성이 커피를 마셨는데 좀 어지럽다. 근데 강제추행까지 당했으니까 뭔가 약물을 탄 게 아닐까 생각을 한 겁니다.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. 그래서 경찰에 이 여성의 모발을 제출해서 근데 이 모발에서 약물이 검출이 된 거죠. 그래서 피해 사실이 확인이 됐고 결국에 경찰이 이 40대 남성이 이용한
앱을 조사해 보니까 한 10명한테 연락을 했고 실제로 이런 식의 추행 피해가 있었던 건 한 10명 정도로 알려졌습니다. 지금. 박 변호사님, 네. 이 피해자 이거 진짜 너무 심각한데요, 이거. 더 많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죠. 지금 6개월 정도입니다. 6월부터 11월까지 50여 명을 이제 앱을 통해서 한 다음에 뭐 저는 숨겨진 범죄, 우리 암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. 숨겨진 범죄도 꽤 많지 않을까.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. 왜냐하면 피해자들이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. 특히 성범죄 같은 경우는 수치스러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. 아마도 경찰이 좀 더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 좀 전에 승전 의원이 말했는 건데 지금 특수 강제추행 정도로 보는 것 같은데 강간의 목적이 가능성도 있습니다. 그럼요. 그러니까 특수 강간 좀 열어놓고 경찰이 아마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 피해자는 아마 여러 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. 이게 말이죠. 제가 이 자료를 봤더니 이 피해 여성분의 한 남편분이 돈 벌러 나가는 것도 솔직히 서러운데 예? 자식들 남편 볼 이 면목이 없어서 신고도 못 한다. 그럴 수도 있죠. 교수님 딱 그렇지 않습니까? 진짜 이게? 피해자의 아주 약점을 알고 있는 거예요. 사실 예. 이제 이 여성들 같은 경우에 뭐 혼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좀 문제를 갖다 삼는 것이 좀 용이하지만 만약에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문제를 삼게 됐을 때 뒤에 오는 여러 가지 어떤 후유증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여성이 피해 신고를 갖다가 못 할 수 있는 그런 걸 갖다 악용을 한 것은 아닌가 네네. 이렇게 생각이 알겠습니다. 듭니다.